자, 인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자, 다시. 나 이런 거 재밌게 막 편집해. 자, 다 함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다시 오랜만에 야크시바를 네. 촬영을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우리 지역에서 거의 추적을 할 수 없는 창발이 우려되는 일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좀 걱정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촬영해주신 PD님도 좀 괜찮은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취소되면 벌이가 줄어들까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촬영에 들어가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 때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 때 꼭 필요한 두 가지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파민하고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할 텐데 원래 오늘 주제가 뭔지 우리 시바님 좀 얘기해 주시죠. 오늘 그 호르몬의 그 제목을 붙인 게 열정과 의욕의 호르몬. 아하. 엔돌핀과 도파민.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약사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도파민이 열정의 호르몬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엔돌핀이 열정하고 관계가 되나요? 그러니까 열정과 의욕하고 엔돌핀이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일단은 그 도파민하고 엔돌핀의 관계를 일단 의학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도파민하고 엔돌핀 저는 이제 좀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묶었는데요. 엔돌핀이 사실은 어떤 우리 몸을 지켜주는 호르몬인데 엔돌핀 하면 사람들이 웃음 옛날에 이상구 박사님께서 막 웃으면 엔돌핀 나온다 엄청 유명해졌죠? 네. 엔돌핀이 많은 사람은 고통을 잘 이겨내고 암에도 잘 안 걸리고 면역이 향상된다. 이래서 저도 엔돌핀 하면은 약간 뭔가 이렇게 우리 몸에서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가 보다 했는데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건 맞는데 기분이 좋을 때 만들어 놨다가 우리가 정말 위급할 때 있잖아요. 쓰는 호르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돌핀은 몰핀 있죠. 몰핀, 우리 안에서 만드는 모르핀, 엔돌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마약인 거예요. 왜? 엔돌핀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언제 우리가 엔돌핀을 가장 많이 쓸까요? 제가 진화생물학에서 그 공부할 때는 죽기 직전, 그러니까 굉장한 위기가 왔을 때 엔돌핀이 맞아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극심한 통증, 고통이 있을 때 그걸 바로 통증 막 이런 거. 출산할 때 그 출산의 고통을 우리가 참아내고 또 잊어버리고 또 낳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엔돌핀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엔돌핀에 약간 중독이 됐다 할 수 있는 게요. 매운 음식. 자, 매운 음식을 우리 몸에서는 통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통증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엔돌핀이 나온대요. 공격받은 걸로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몸은 이게 매워서 고통이 오는 건지 다쳐서 오는 건지 애 낳느라고 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치. 그냥 위기 상황이다 해서 이 고통을 잊게 해야겠다 해서 엔돌핀이 막 나오니까 그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통증을 잊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매운 음식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서 이 매운 음식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약간 마약 중독자 같은 그렇게 사실 모든 호르몬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호르몬은.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체질마다 특정 호르몬을 좋아하게 되면은 그 호르몬을 원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엔돌핀을 좀 달라 사람마다. 열정에다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뭔가를 몰입해서 하고 막 하면 고통을 잊을 정도로 계속 본인이 의자에 한 자세에 앉아있으면 통증인데 그것도 잊을 정도로 몰입을 할 때 엔돌핀이 도움이 준다 해서 저는 그렇죠. 열정과 관계되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엔돌핀을 그쪽에다 넣은 거죠. 우리 그 얘기하니까 맞아. 그게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열정의 지속성을 위해서 엔돌핀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네, 제 생각은 얘기를 그래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두 가지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을 때 사자한테 직접 공격을 당해요. 공격을 당해서 리빙스턴이 자기 일기장에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일기장을 직접 보진 않았어요. 책에 소개된 내용인데 사자가 자기를 덮쳤어요. 발톱에 찍힙니다.
먼저 발톱으로 딱 잡잖아요. 그 이후에 통증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통증을 잊게 하는 물질이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슴이라던가 이 초식 동물들이 맹수한테 공격을 당할 때 거의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동물의 그 과학에서 나오는데 엔돌핀이 마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없이 죽게 되는 거죠.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현대인들이 걱정되는 거는 이 엔돌핀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이 고추 같은 거 매운 걸 먹고 할 때 나가다 보니까 정말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순간에는 엔돌핀이 고갈이 돼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엔돌핀으로 고통을 자꾸 잊어버릇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 강도의 호르몬이 안 나오면은 사람이 참을성이 없어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래서 또 매운 걸 찾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너무 우리가 엔돌핀을 남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만든다고 해서 우리 몸에 한정없이 계속 생산해내는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호르몬은 균형이잖아요. 엔돌핀을 만드느라고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다른 호르몬은 또 못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엔돌핀을 많이 만드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를 틀어지면 안 되는 뭔가를 급격히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균형이 망가질 확률이 균형이 깨져서 다른 것은 또 못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할 때만 꺼내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대인 관계를 줄여가는 이런 상황에서 좀 뭐랄까 잔잔한 변화, 자기 내면의 잔잔한 변화를 우리가 거기에 더 만족을 느끼는 방식으로 좀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지금 때이기도 해요. 그렇죠. 좀 뭔가 우리가 막 가즈하 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가. 그래서 아무튼 아까 그 두 가지 사례 중에 하나 말씀 못 드렸는데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보면 바닥에 앉아서 좌식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책을 볼 때 이제 발도 저리고 그런데 그 복숭아뼈 쪽에 살이 2번인가 터져요. 무슨 얘기냐면 욕창 같은 게 생겼나봐요. 뼈가 튀어나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복숭아 뼈가 얼마나 단바닥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번이나 뚫렸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때도 보면 그 사실은 다리 쪽에서 살이 굉장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못 느끼도록 이제 엔돌핀이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열정을 지속시킴으로써 그 의욕을 계속 이렇게 지탱하는 그 호르몬에 엔돌핀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해법이 풀렸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엔돌핀을 나왔어요. 이용한 약이 있어요. 몰핀이라는 뭐 이렇게 암 환자들이 쓰는 약도 있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 아이들이 배가 아플 때 쓰는 배 아플 때 쓰는 약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엔케팔린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바로 이제 엔돌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통증을 잊게 하는 물질이죠. 그럼 매운 거를 먹는 사람들이 배 아픈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매운 것 자체가 위장 자극을 주죠. 캡사이신이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이 매운 걸로 인한 고통을 잊기 위해서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쓰여져 버리니까 막상 배를 보호할 수 있는 호르몬은 적게 나와서 이게 조그만한 자극에 의해서 배가 아플 때 뭐 우리가 뭘 잘못 먹었을 때 뭐 이럴 때 그럴 때 보호를 못 해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매운 거를 많이 먹는 것이 그때는 좋은데 나중에는 건강에 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좀 준비하면서 매운 거 좀 자제합시다. 근데 요즘 맵부심이라는 게 있대. 맵부심인가? 맵부심. 매운 거를 잘 먹는 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 왜 그래가지고 맵 배틀. 너 이런 거 먹어봤니? 나는 이거에다 이거 쳐서 이렇게 먹는다? 근데 이 청년들이 30년만 살 것도 아니고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큰일 응급실에 자꾸 실려가고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걸 못하니까 저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매운 거 좀 적게 먹읍시다. 살면서 통증이 다친다거나 좀 다양한 통증이 온다면 모르겠는데 계속 매운 걸로만 통증을 느낀다면 분명히 일부러 자기 자신을 문제가 통증 상황으로 넣는 거예요. 네. 이게 엔돌핀이 고통의 상황에서 나오니까 일부러 자기를 통증으로 몰아넣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매운 것 좀 자제합시다. 열정적으로 사는 건 좋은데 불살르잖아요. 청년들이 불꽃같이. 아니 근데 제가 아는 모 연예인도 방송에서 이제
우울증이나 좀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매운 걸로 극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매운 거 위에 또 매운 거 해서 먹더라고요. 근데 극복했으니까 그만 드세요. 오늘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극복했으니까 모든 건 도구라서. 근데 그 시절에 매운 것이 도움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로 계속 하면은 이 사람은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는 안 되는 시점이 오니까 그때만 잠깐 이용하시고 이제는 다른 걸로. 저희 방송 봤으면 제가 예전에 굉장히 이제 뭐 경제적으로 가정 파탄에다가 경제 파탄까지 있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 노동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그래서 노동을 함으로써 이제 몸에서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러너스 하이라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달리다 보면 나오는 그 엔돌핀 종류들,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 끝나고 음주를 통한 도파민. 마시면 또 도파민 나와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그래서 엔돌핀에서 도파민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가 아니라 막 과로를 하고 술 마시고 하면서 한동안 버텼어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도파민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도파민에 대해서 이제 의학적인 얘기를 먼저 듣기 전에 제가 도파민에서 이제 아주 충격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 불확실성의 상황, 이 코로나의 상황하고 좀 연관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몸에는 본능적으로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몸이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을 활용을 할 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활용한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뇌과학에서 밝혀졌어요. 이건 의학에서 아마 잘 안 나올 겁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도 이제 뇌과학 책인데 운명의 과학이라고 운명의 과학, 운명을 어떻게 바꿔볼 것이냐에 대한 과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호르몬을 한번 바꿔볼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고 호르몬이 이제 우리 감정이나 여러 가지를 지배하다 보니까 운명에 끼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뭐 DNA라든가 호르몬을 바꾸게 되면 운명도 바뀌게 된다. 뭐 이런 종류의 책인데 아무튼 그 도파민이라는 것이 부족하게 되면은 뭐가 안 되냐면 우리 몸이 내가 이쪽 길로 갈 때 또는 이쪽 길로 갈 때 미래를 어느 정도 감지를 하는데 물론 미래를 정말로 감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좀 복잡해요. 설명하려면 이게 과거 현재 미래 평행우주로 막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일단 감지한다고 칩시다. 미래를 감지하는데 나쁜 길을 내가 선택하면 도파민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기분이 나빠진대요. 근데 미래를 예지했는데 내가 좋은 길을 선택했어. 뭐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건 아니고 기분이 나빠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왠지 불길한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문을 착 열 때 또는 뭐 어느 길을 갈 때 또 누구를 만났는데 저 사람에게 애프터 신청을 할까 말까 왠지 불길한데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그것을 도파민이라는 것이 주게 되는데 근데 평소에 뭐냐면은 우리가 도파민에 둔감해진다면 즉 도파민을 남발해버린다면 마약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담배도 사실 도파민 때문에 핀다고 하는데 도파민에 중독이 된다면 남발을 한다면 그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마치 아까 엔돌핀 얘기했잖아요. 계속해서 매운 것만 가지고 엔돌핀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중독이 된다면 진짜 내 몸이 어딘가에 아플 때 그것을 감지하는 예민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엔돌핀이 그때 나와줘야 되는데 그때는 잘 안 나와주고 이렇게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도파민은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그만큼의 자극으로는 자, PD님 실수. 자, 그러면 도파민은 호르몬이기 때문에부터 시작합니다. 자. 도파민은 호르몬이라서 계속 다시 시작하자. 내가 손이 안 좋았어. 자세가. 자, 다시 시작. 도파민은 호르몬이라서 이게 어느 정도 자극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자극이 오잖아요. 그럼 수용체가 더 이상 말을 안 들어요. 그렇지. 맞아. 호르몬은 수용체하고 열쇠와 자물쇠처럼 딱 붙어서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많은 자극을 하면 수용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지치게 하면 안 되거든. 예, 수용체를 맞아요. 지치게 하면 안 돼. 그게 우리 인슐린하고 똑같은 거야. 인슐린 췌장 망가지는 거. 췌장 망가지는 거 다 같은 거.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우리는 누구나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도파민이 나오게 자기 자신을 중독시키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도파민에 건강한 중독이 있고 조금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나쁜 중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말할 때도 건강하게 도파민을 써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저부터 말을 하자면 저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성취감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일요일마다 새벽에 오악산을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 손에 끌려서 억지로 갔는데 이제는 중독이 됐나 봐요. 제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건강한 중독.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미니멀 라이프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서 따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치우는 거 정리정돈. 그래서 정돈을 하는 도파민이 나온 거예요. 제가 정리정돈. 그래서 또 제가 전원주택 관리하잖아요. 풀을 뽑으면 또 기분이 좋아져요. 풀을 뽑는 거 건강한 중독, 정리정돈하는 거 건강한 중독, 산에 가는 거 건강한 중독. 운동할 때 도파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쁜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게임 중독. 게임, 저는 아닌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게임은 안 좋아해요. 게임을 하면은 오히려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고스톱 같은 게임, 도박, 술, 마약. 네, 게임 중독. 딱 정해져 있죠. 담배 중독. 게임, 도박, 담배, 술, 근데 마약.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사실은 설탕 중독. 그렇지, 설탕. 네, 탄수화물 중독. 네, 커피 중독. 빵. 쇼핑 중독. 섹스 중독.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할 때 그게 도파민은 의욕이잖아요. 뭔가를 의욕이 욕구잖아요. 도파민 언제 나오냐? 뭔가 하고 싶다. 풀을 계속 메고 싶다. 산에 오르고 싶다. 정리정돈을 하고 싶다. 이렇게 뭔가 하고 싶다를 했을 때 그 하고 싶은 것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좋아지는 거면 건강한 중독인데 그게 아니고 나도 안 좋고 사회도 안 좋고 아무도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건강하지 못한 중독이잖아요. 또 하나 기준이 있어요. 네. 이거는 패스트푸드하고 슬로우 푸드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파민이라든가 이게 그 모든 호르몬이 급격하게 이게 한꺼번에 끌어서 쓰는 것은 이게 좀 나쁜 중독의 거의 대부분 많다고 보면 되고 조금씩 이렇게 마치 은행에서 이렇게 이자가 불었을 때마다 이렇게 돈을 원금 훼손 안 하고 이렇게 타서 쓰는 것 같은 중독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그 약사님 말했던 좀 잔잔한 중독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슬로우 푸드 개념이야. 돈 모으는 것도 중독이죠. 돈 슬로우 쓰는 것도 중독이고. 돈을 써야 도파민이 나오는 사람, 돈을 모아야 도파민이 나오는 사람. 그런데 이 도파민은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요. 통제를 해요, 도파민. 네. 욕망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통제. 그래서 왜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까지 자기 절제 잘하는 사람도 사실은 도파민이 잘 나와요. 그래서 도파민의 균형이 중요해요.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힘도 도파민이 주지만 여기까지 하고 딱 근데 이게 너무나 통제 쪽으로 도파민을 스위치해버리면은 너무 재미없잖아요. 네, 너무 이렇게 무생물 같고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너무 또 그래 건강한 중독이 해가지고 산에 막 운동 중독이 돼버리면은 운동 중독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들도 사실은 농사 중독이에요. 할머니들도 우리 어머니 네, 적당히 풀을 메고 쉬고 그래 주셔야 되는데 풀 메면은 밭이 깨끗해지는 게 좋거든요. 너무 와닿는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좀 조금만 꼼지락거리면은 그것도 도파민 중독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할머니들도 도파민 사실은 중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열사병.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호르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도파민이 다 나오는데 도파민의 균형을 잘 찾는 사람들이 보기에 평화롭다, 균형감 있다, 건강하다 느끼는 거지. 이거를 이 방송을 보시면 본인을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잖아. 나는 뭐에 중독돼 있지? 나를 스위치하는 거죠. 나 이거 너무 중독돼 있으니까 드라마 중독도 있잖아요. 요즘 뿌의 세계, 온 국민이 부부의 세계 중독돼가지고. 안 봤어요. 몰라요. 네. 그런 식으로 드라마를 보는데 야구, 스포츠 게임 중독, 뉴스 중독, 뭐 중독은 너무 많아요. 왜냐면 도파민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 할 의욕이 없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인간은 뭔가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려는 그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호르몬 도파민에서 나오는데 이 도파민 관리를 잘 해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도파민의 균형이 깨졌을 때 질병이 굉장히 많이 와요. 대표적인 게 파킨슨. 아시죠? 아, 그것뿐이에요. 네. 그다음에 어른들은 파킨슨이고요. 어마어마하죠. 아이들은 ADHD 이런 쪽으로 이제 호르몬 부족 증세인데 도파민이 이제 저는 파킨슨 공부하면서 이렇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뇌에 직접 들어가진 않아요. 티로신, 페니랄라닌, 티로신 이런 아미노산을 뇌에서 일단 흡수를 하고요. 뇌에서 만들어서 쓰는데 이 도파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 분노 있죠. 우리가 막 화났을 때 이렇게 막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확 하는 거 이제 확 열받는 호르몬. 도파민 다음에 에피네프린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화를 자주 내잖아요. 도파민이 안 만들어지고 이 도파민 만들 것까지 에피네프린으로 다 가버려요. 빨리 변질돼 버리는 거지. 네. 예를 들자면 빨리 변질. 그러니까 화를 버릇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쵸. 화를 내고 나면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 거는 도파민이 고갈되는 거야. 도파민 만들 호르몬까지 화내는데 다 써버리니까 이 엄마들이 갱년기에 신경기를 좀 화내죠. 주죠. 막 열이 막 나고 막 어떻게 돼가지고 하고는 야, 나 밥 못하니까 사 먹어. 밥알 후유게 이게 바로 이 전형적인 예예요. 그래서 파킨슨 앓으시는 분들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젊어서 너무나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참으신 분도 있고 표출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참든지 풀든지 에피네프린이 나와요. 그러면 도파민이 고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파민 고갈이 나중에 파킨슨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도파민하고 엔돌핀이 워낙에 이제 우리에게 쾌감을 주고 어떤 그 자신감도 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잖아요. 그 두 가지가. 근데 그게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쏠려 있는 이유가 어쩌면은 한국 전반적으로 그 중독이 좀 심하다. 그러면은 성취, 성공. 네, 이제 막 성공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어쩌면은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어렸을 때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이 부족한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섬세하고 따뜻하고 관계가 좋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부족한 삶을 살다 보면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에서 우리가 그것이 나와주는 삶 자체가 사실은 그 잔잔한 삶이고 굉장히 포근한 삶이고 이런 거거든요. 문화예술이 세로토닌, 문화예술이 많은 옥시토신인데 관계되는 부분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약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을 끌어올 수는 없는 거야 사람이. 그건 왜냐면은 내가 세로토닌, 옥시토신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건 진짜 사회적인 관계가 좋아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 도파민하고 엔돌핀인 거야. 혼자서 뭘 먹든지 중독하든지 막 맞아요. 하면은 이게 혼자서 해결이 가능해. 그러니까 각자 골방에서 도파민하고 엔돌핀에 빠져 있는 거야. 음식점에서 뭐 먹으면서. 맞아요.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래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게 좀 코로나 때문에 있어.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심해졌어.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청양고추 덮쳐가지고 막 먹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화 중독에 빠지는 것도 또 공포 영화 같은 것도 그렇지만은 실은 영화는 그 가상현실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동시에 체험을 하거든요. 대리 체험 비슷한데 맞아요. 실제로 나오지. 그 호르몬도 맞아요. 나오지. 그래서 뇌를 속이는 거죠. 네, 속이면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영화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물론 장르마다 좀 다르지만은 그 호르몬 전체를 분비시키도록 노력을 하죠. 그 시나리오를 짤 때.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어쨌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도파민하고 엔돌핀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게 다시 옥시토신이나 세로토닌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연민과 감사 같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막 우리가 성취를 막 하면서 살다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 불행한 사람 막 이런 영화를 본다거나 실제 그런 사람을 목격한다거나 했을 때 되게 또는 자기가 감정이입이 되면서 자기조차도 막 슬퍼질 수 있어요. 그런 영화 같은 걸 볼 때. 그런데 그런 걸 본 다음에 반드시 꼭 카타르시스라는 작용을 거쳐야만이 호르몬이 균형이 잡힌다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성취로서 코로나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성취나 경쟁에서 이김으로써 도파민을 얻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 질릴 밖에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사실 망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지금. 그죠? 성취에서 도파민을 얻을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다시 오히려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도박이나 이쪽으로 가서 도파민을 더 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래 자리로 내려오게 하려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은 어떤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시 본래 자리로 내려오려면. 예. 근데 거기서 만약에 본래 자리로 내려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문화적인 사실은 그 처방이 없으면 더 강한 중독으로 원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저는 게임 중독하는 사람들에게 풀을 매라. 그치, 농사 치료, 원예 치료, 그런 거예요. 고스톱 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들한테 술을 놔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중독으로 스위치하는 거야. 운동이나 조작이나 만들기나 그림 그리기나 풀매기나 이 몸을 씀으로써 저절로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을 도파민으로 쓰기 때문에 체내에 도파민 양이 많아져요. 몸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렇죠? 배고플 때 뭔가 그게 있잖아요. 진짜 몸이 고픈 거하고 뇌가 고픈 거하고 가짜 식욕과 진짜 식욕 구분하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때 배고플 때 우리가 먹고 싶다. 이게 사실 도파민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몸의 신호인데 그때 막 빵을 막 먹잖아요. 그 도파민을 탄수화물로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설탕을 딱 먹으면은 도파민이 뇌로 싹 가니까 이 호르몬이 인슐린을 타고 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몸이 행복해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이거 가짜 식욕이야. 난 이미 저녁을 먹었어. 근데 저녁에 또 먹고 싶어. 이거 가짜 식욕이야. 내 몸이 도파민을 요구하네. 그러면 이걸 아시잖아요. 그럼 뛰면 돼요. 밖에 한 바퀴 뛰면은 운동할 때 도파민이 나와요. 산책을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산책 갖고는 좀 야간 것 같아요. 그래? 좀 뛰어야 운동할 때 근육을 막 이렇게 쭉 뛰면은 도파민이 나오면서 뇌가 안정이 돼요. 그러면 가짜 식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본인도 잘 안 되는. 네. 쉽잖아. 뛰는 게 쉬워요. 빵 먹는 게 쉬워요. 갱년기하다. 쉬운 길로 가는 거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야끼시마 재밌어지네. 듣고 보니까 자기를 또 못해. 요즘 중독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이 끝나고 나면은 같이 동생하고 예전에는 그냥 쉬었단 말이에요. 10시가 돼도 막 이렇게. 근데 밖에 나가고 싶은 게 생겼어요. 둘이 다 막 통했어요. 나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두세 바퀴 돌고 나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잠도 잘 오고. 보니까 이제 그게 좋은 중독이죠. 배도 안 고프고 잠도 잘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게 야동이잖아요. 야동도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게 야한 포르노 같은 거를 처음에는 한 편만 봐도 기분 좋은 상태에 오르는 도파민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아무리 야한 걸 봐도 도파민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고 실제로 만약 성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 비디오나 이런 걸로 보는 그 도파민 수준하고 현실에서 수준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배우자하고는 가깝게 지내질 않고 오히려 그냥 영상물로서 도파민을 자꾸 나오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가 반성을 위험한 반성을 하게 되는데. 네. 그냥 살짝. 네.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의 호르몬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어느 수준에 내가 제어할 수 없이 막 저기 자꾸 하고 싶다. 사실 가장 큰 중독은 요즘 말하고 싶은 게 핸드폰 중독이죠. 이 스마트폰을 없으면은 너무 불안하고 재미도 없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중독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책으로 또 하는 것도 좋은데 책도 또 지나치게 중독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책도 좀 보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도파민의 균형이 정말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해서 오늘 주제 사실 마련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옥시토신하고 세로토닌 얘기할 때 그 진짜 관계, 우리가 몸이 움직이는 휴대폰 관계는 사실 좀 약간 가짜 관계.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위로를 얻긴 얻어요. 근데 조금 가짜 관계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같은 거야. 휴대폰에서 우리가 얻는 직접 만나서 이렇게 눈 보고 옥시토신 같은 맛있는 거 거는 먹고 좀 패스트푸드 같은 네. 거고, 직접 이제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뭐 하는 거는 이제 슬로우 푸드 같은 거죠. 끝나고 커피 한 잔? 뭐 제가 살게요. 커피 한 잔? 좋아요. 요즘 뭐 그림 잘 파는 제가 사야죠. 참 저 주식회사 설립하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 발개인 4명을 모으는데 좀 발개하는데 좀 쉽진 않았고요. 네, 그래서 정관을 만들었는데 난관이 있었군요. 정관이 얼마나 난관이 있냐면 이게 법률적으로 법원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저기 방송이 좀 한번 빠꾸됐어요. 이게 아재 개그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아재 개그를 편집해 주세요. 아니 편집 안 해도 돼. 진짜 리얼이야. 나 지금 주식회사 만들고 있고 그리고 사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노딱 묻는 거 아니야? 노딱? 정관, 난관? 진짜 난관이 많더라고. 근데 그래서 아무튼 있어요. 난관이 많아요. 정관 문구 하나에서 막 빠꾸 당해요. 이게 안 돼. 다시 해요. 막 이렇게 법원에서 이래요. 그 이제 등기가 돼야 되니까 그 법인으로 등기되는 데 있어서 좀 난관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뭐 음담패설이나 야한 농담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실은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중독이죠, 약간. 그것도 뭐냐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야 재밌는 거 같고. 그게 도파민하고 엔돌핀이 조금씩 나와요. 그 얘기 할 때. 대리만족이거든. 가상현실이야. 이제 그 음담패설 할 때 자기는 직접 못하지만 입으로 이렇게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그게 또 나와주거든요. 갱년기라 이해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근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말 유쾌하게. 정말 그 친한 친구들하고. 근데 풍자 이게 이제 모 정치인들 보면은 이것도 누가 녹취를 해. 이게 참 문제란 말이야. 저 선생님 방송이 산으로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잠깐만. 음악을 얘기해야 되는데. 잠깐만. 자 열정과 이거 의욕에 편집이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열정과 힘들어. 좀 가축과 괜찮아. 이 정도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알아서 하고. 자 그래서 열정과 의욕의 호르몬 엔돌핀과 도파민인데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찾으느라고 좀 쉬웠나요? 어떻게? 아니 어려웠어요. 어려웠나요? 그래서 그냥 열정, 되게 의욕적인 음악가, 연주자라고 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사람이 장영주 씨. 저도 저희 아시죠? 네. 이제 뭐 세명으로 사라져. 바이올린 액션도 참 좋아. 굉장히 마인드가 또 너무 좋고. 마인드 너무 좋고 체구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뭔가 딱 봤을 때 당당하고 힘. 예. 골프 선수 박세리가 생각나는. 그쵸. 박세리도 생각나죠. 약간 막 그런 느낌. 나는 생각 안 나. 당당히. 좀 열이죠. 근데 그 하면 찾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사라장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게 머리에 탁 스치면서 이제 곡 소개보다는 참 음악을 소개해 주는 게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빈 베타라고 하는 그 인도 출신의 지휘자님이 계세요. 굉장히 카리나는 아시죠? 나 알죠. 근데 그 정도의 급이세요. 주빈 베타라고 하시는 분이. 그래서 원래는 의학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지휘도 공부하시고 빈 국립음악 아카데미에서 지휘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지휘자 콩쿠르에서 1등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 다 하시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필하모닉 다 오케스트라 지휘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 말 한마디면 그냥 이렇게 딱 음악계가 움직이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라장한테 그녀가 가진 진정한 천재성은 열정이다 라고 했어요. 열정. 그 한마디로 함축해버렸어요. 이해가 딱 되시죠? 고추를 드시나?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그 진정한 천재는 이런 게 있어요. 천재는 이거 말 하나 넘어갈게요. 천재는 그 뭔가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천재래요.
그 명언이 있어요. 그 열정이 있어야지. 그 열정이 명언이 있는데 지금 거의 비슷한 얘기.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셨지만 에우디 메뉴인이라는 그 지휘자님도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이제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 굉장히 유명하셨는데 미국에. 근데 그분도 사라장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들어본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최고의 이상적인 바이올리스트다. 엄청 최고의 찬사죠. 이런 말을 듣고 살았죠. 네, 4살 때부터 바이올린 시작하고 뭐 주변에 들어가서 같이 연주하고 우리 이름만 들어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어릴 때 에피소드 좀 아세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연주하는 게 힘들죠. 돌아다니면서 연주해야 돼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연주하니까 물었어요 기자가. 안 힘드냐고. 네 힘들죠. 그랬대요. 근데 그럼 왜 어떻게 이런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나오냐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니까요. 그렇지. 네. 그 말로.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이제 80년생이에요. 이분이. 네, 같은 동시대를 어쨌든 살아온 거잖아요. 같이 음악을 저도 하면서 참 좋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기쁜 일이구나. 그리고 그게 아까 말했듯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부분이 희망하면서 계속 꾸준히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바이올린 켜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열정으로 승화된 거예요. 네, 그런 부분 오늘 얘기 들으면서 이분의 음악을 좀 들어보면서 우리도 그 숨어있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도 좀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열정도 같이 좀 겸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곡들을 연주를 많이 했어요. 뭐 찌고미네르 바이젠이라는 이제 사사테 곡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주를 많이 하셨었고 제가 좀 이제 들어보실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까르멘에 관련된 곡 서곡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중에서 까르멘 환상곡이라고 또 있어요. 사라다테가 작곡한 그 부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피디님 아무튼 잘 뮤직을 잘 깔아주시기 바라고요. 장영주. 네. 저는 장영주를 연주가로도 좋아하지만 정말 저보다 훨씬 아래 연배지만 삶의 그 태도가 굉장히 너무 이렇게 울림이 있어서 한동안 저도 그 CD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장영주가 이제 좋아하니까 그 고통스러움을 참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전부터 제가 이제 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애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주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해줘라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안 그러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몰락기에 접어들어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연극하는 예술가들, 글 쓰는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접해 보면은 정말 돈은 하나도 안 되는데 까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농사지어서 충당하는 사람, 노동해서 충당하는 사람, 뭐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사람 다양해요. 배우자한테 손 벌리는 사람 되게 다양한데도 그걸 멈추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시대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잘 되든 안 되든 그 미래하고 상관없이 좋아하는 것을 다들 찾아야만 하는 지금 시대가 와버렸어요. 안 그러면요, 이 도파민, 엔돌핀을 계속 그 중독적인 것에서, 자극적인 것에서 찾아야만 하는 그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잔잔한 기쁨을 누릴 것이냐, 이 정말 분기점에 서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균형에 대한 걸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이렇구나 더 생각이 깊어질 거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음악을 통해서 의욕과 열정을 꼭 느껴보시고 그것이 바로 그 음악을 듣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야크시벌 하는 이유고 우리가 이제 인문학 또는 문화로서 이렇게 좀 치유해 나가자, 뭔가 두뇌도 바꿔보고 운명도 한번 바꿔보자.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야크시벌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덧붙일 말씀 없으신가요, 작가님? 빼먹은 거? 인사하려고. 자, 인사하고 끝내요. 네, 다음에 봬요. 네. 점점 살이 많아졌어.